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VCBA 암호화폐 경제론 2차 세미나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그 제프리 잉햄의 이 돈의 본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화폐 기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로 이 화폐 기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화폐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5장인데 먼저 그 4장에 있는 이 화폐 이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5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서 보면 화폐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가 화폐를 만드는가, 그리고 화폐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폐란 무엇인가, 잘 아시겠지만 화폐는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화폐의 어떤 계산화폐로서의 화폐 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화폐 가치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사실, 그리고 이 구성적인 질서가 이제 화폐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신용과 부채의,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의 어떤 사회적 관계가 화폐의 기본적인 근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화폐에 대한 또 다른 약간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 프랑스 경제학자 아글리에따는 최근에 그 머니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책에서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기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에 대한 것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와 이제 언어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화폐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를 창출하는 거고, 그 창출하는 의미 자체가 이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 시스템의 근간은 결국은 어카운팅에 있는 거고,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양적인 표상,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그 경제적 시스템 내에서의 이 무엇인가 주고받은 그런 관계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 양적으로 이 표상하는 것들을 화폐의 기본 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은 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인데, 기본적으로 화폐는 누군가에게 양도 가능한 이제 신뢰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신뢰를 만들어내는 어떤 오소리티가 존재하는 거고, 그 오소리티가 결국은 무엇인가 강제함으로써 이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떤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 거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국가 시스템 또는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권위를 통해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채무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채권과 채무가 서로 이전되고 청산될 수 있는 어떤 트러스트 인프라가 중요하고, 그 인프라에 의해서 화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어떤 생산 양식이 여러 가지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제프리 잉햄이 이 책의 4장에서 하고 있는 마지막 질문은 화폐 가치란 무엇인가? 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화폐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다만 이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화폐를 보는 것들에 대한 이 반박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커머디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위에서 이 화폐 가치가 이제 정초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맺음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장에서 화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화폐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스, 그러니까 부채로서의 화폐를 이제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계산 단위, 계산 화폐로서의 화폐 속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화폐를
이 신용화폐 관점에서 보면 화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출발은 채무죠, 채무, 부채인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원초적인 어떤 채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채무를 이제 청산하는 과정이 일련의 이제 경제적인 활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간 어원을 따지면 이 채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죄, 원죄와 결부되어 있고 그 뭔가 누군가에게 부채를 상환한다는 거는 자기 뭔가 죄를 씻는다는 거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한다라는 게 이제 근간에 깔려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 화폐의 기본적인 데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계산화폐의 속성. 그러니까 화폐가 화폐성을 갖는 거는 그 계산의 기본 단위인 거고 그거는 이 예전에 고대 이제 문헌에 보면은 인명보상금이라고 해야 되죠. 베아겔트, 독일어로 베아겔트 이 개념은 인명을 보상하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것들을 단지 눈에는 이에는 이 복수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화폐가 존재하는 거고 그 화폐는 말 그대로 인명보상금 개념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하는 게 이 크레딧 티어리 오브 머니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의 기본적인 주장들입니다. 다음. 그래서 베어겔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거죠. 누가 상해를 입혔을 때 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또 정당한 그 해당하는 보상을 일종의 계산 단위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인명보상금, 화폐의 기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이렇게 보시면 화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구조를 잘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조건들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독일어 어원들, 겔트, 베아겔퉁 이게 다 뭔가 부채, 속죄 이런 개념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화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일종의 커뮤니티 그리고 그 커뮤니티는 시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온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제 화폐가 근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법적인 질서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 단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위에서 화폐가 출발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어카운팅 시스템인데 뭐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그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BC 3000년경에 그런 문자들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보면 문자의 기원과 회계의 기원, 화폐의 기원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공동체 사회에서 문자로 뭔가 기록했던 최초의 기록들은 결국은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채권 채무 관계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문헌학적으로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지만 100%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의 역사와 문자의 역사, 그 다음에 회계의 역사는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쐐기 문자가 보통 이제 그 점토판에 기록이 되는데 그런 점토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판에 남아 있는 기록들은 대부분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화폐가 출발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근대 자본주의 시대 이후의 은행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때는 말 그대로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지로 시스템과 제일 유사하죠. 누가 누군가에게 얼마를 지불해라 이런 지로 시스템이 있고 이 지로 시스템을 계속 끊임없이 청산하고 어떤 갱신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제 경제활동이라고 부르는 활동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텍스, 그 다음에 어떤 관료제가 뭔가 오디팅하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회계 시스템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로 사용이 됐고 그 지로 청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관계들의 가장 근간, 경제적 활동들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대에는 그 제3자에게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은 이 당시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훨씬 더 이후에, 그러니까 근대 15세기 이후에 그 제3자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화폐 모델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화인데 이제 주화 역사와 화폐 역사는 좀 다르죠. 화폐 역사는 기본적으로 계산화폐라고 말씀드렸고 이 주화는 이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주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되는 거고 그 국가 권력은 어떤 군사력에 기반한 거고 군사력과 주화 제조가 결합이 되는 그런 일종의 어떤 전쟁 기계가 그 이 화폐 확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헬라스 시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페르시아 전쟁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와 화폐 주조 이제 복합제에 기반해서 이런 이 화폐 권력들이 이제 국가와 결탁해서 확대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 세금 징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용병들에게 지불하고 그 용병들이 그 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승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로마의 어떤 화폐 시스템에서 드러나는데요. 그 로마의 화폐 시스템들은 이 기본적으로 이 코인의 그러니까 이 화폐 역할들이 그런 화폐 역할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 제국의 어떤 확장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중심축이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로마 경제가 이제 무너진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제 이런 화폐 경제 시스템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너졌다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에드워드 기번의 그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쇠망사에 그런 언급들이 되어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는 더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로마 제국 시대의 어떤 화폐 시스템들의 붕괴 또는 변화가 로마 제국의 쇠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게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자면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계산 화폐로서의 화폐가 있는 거고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의 주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 그러니까 이 10세기 이제 전후에 한 200~300년 기간 동안에는 이 듀얼 시스템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측정하는 그런 도구, 뭔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계산화폐와 실제 지불하는 것들은 이제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계산화폐이지 실제로 주조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파운드가 몇백 년 동안 쓰였지만 주조된 거는 사실 20세기 와서인 거고 그 전에는 이 주화로서는 전혀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추상적인 가치로서의 계산 단위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그 눈에 보이는 주화로서의 어떤 지불 수단들이 이제 분리되어서 나타난 거고 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가치가 이 계산화폐의 가치 또는 의미가 점차적으로 쇠퇴했다라는 게 이 프랑스 경제학자 아글리에타의 주장입니다. 다음. 이제 뭐 마지막 얘기인데 이 실제 우리가 이 로마 시대 이 뱅킹, 뭐 캐피탈리즘의 어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 제프리 잉햄에 따르면 이제 당대 어떤 이 기본적인 화폐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제3자 이전 이런 개념들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얘기하는 화폐 경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폐 기원은 어떤 채권 채무의 이런 관계들을 측정하고 청산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서 출발을 했다. 인 거고 그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가 이 텍스 시스템과 이제 결합이 돼서 이 자본의 그 커머더티의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들의 어떤 저장과 그런 유량들을 이제 측정하고 그 사이에 경제적 등가물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이 되고 어떻게 서로 분리가 되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이 새로운 어떤 화폐 경제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제프리 잉햄의 화폐 기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